늦은 밤, 부산항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대낮처럼 불을 밝힌 배가 항구에 닿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고등어 운반선이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살이 통통이 오른 참고등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린 바닷물 속에 보관돼 있던 고등어는 갓 잡은 싱싱함 그대로 푸르게 빛을 냅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쉽게 죽어버리는 고등어의 성질 탓에 먼 바다에서 잡아온 고등어는 냉동 상태로 항구에 옵니다. 같은 사이즈대로 대중적으로 뜯는 뭐 보고 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이즈별로 예. 고등어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무게를 달 수 없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가늠해 마리수로 거래하지만 냉동 고등어는 크기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밤새 선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별된 고등어를 경매에 붙일 차례입니다. 공매는 젖줄 156개. 공매는 젖줄 150.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경매에만 2시간이 넘게 걸리고 경매사들 또한 100여 명에 달하는 터라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선 대놓고 수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수기를 보면 우리가 한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정도 좀 많이 나면 12월까지 나는데 전국의 생산장에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한 90% 이상이 부산에서 거래를 된다고 봐야죠. 성질이 급하고 예민한 고등어는 잡히자마자 바로 죽고 부패 또한 그 어떤 생선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생고등어를 손질할 땐 가장 먼저 내장부터 떼내야 합니다. 이 배가 땅땅 안 합니다. 그래 뜨신 손으로 오래 만지면 고등어가 변질이 빨라. 지방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손에서 떠나야 돼. 먹을 게 흔해진 요즘 세상이지만 고등어에 대한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의 또 다른 이름은 고갈비입니다. 풍족하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값비싼 갈비를 뜯는 대신 고등어 뼈를 뜯으며 막걸리 한 사발로 고단함을 풀었습니다. 고갈비란 이름 속에는 어려웠던 인생살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고등어는 예부터 흔하고 값이 싸 서민들 밥상에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문학작품과 노래에 등장하는 것도 그만큼 고등어가 우리 삶에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값이 싸니까 회보다는 명탕이 더 대중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엔 달랐습니다. 염고도어, 즉 자반고등어가 고종 황제의 제사에 쓰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궁중 제사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고등어가 여전히 대접받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제사나 결혼식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문어, 상어, 방어 같은 생선들이 주로 쓰이는데 이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생선이 바로 고등어입니다. 봉치, 갈치, 참치 이런 거는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뭐 고등어, 방어 이런 거, 상어 이런 다 올라가요. 고등어를 가마솥에 쪄낸 뒤 제사상의 꽃이라 불리는 도적을 쌓는 데 씁니다. 도적은 바다, 땅, 하늘로 이루어진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주요 제물입니다. 좀 밑에 편편하고 이제 좀 녹기 좋은 걸 놓고 그다음에 또 이 고기 기을 때는 이게 깊은 바다에 있는 게 밑에 들어가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얕은 데 있는 건 또 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육지에 있는 거 그런 쇠고기는 또 위에 들어가고 또 나는 건 닭이니까 그건 제일 위에 올라가고.
고등어는 비늘이 없는 천한 생선이라 제사에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에 위치한 안동은 생선을 구하기 어려웠죠. 염장된 고등어는 안동까지 들어오는 몇 안 되는 귀한 생선이었고 자연스레 제사상에 오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밥도 못 먹어가지고 굶는데 종갓집의 사람들은 강고돈을 해가지고 먹는다. 생각을 못했어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고는 제사 음복이고 제물이 있겠네. 그거는 먹었죠. 다만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고도들을 다 드리는 걸 기억이 나요. 보통 보면은 조금씩 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던 기억이 나고 그것도 동생들하고 서로 먹으려고 서로 밥 안 먹고 기다리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과거 저장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고등어의 부패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짜게 절여졌습니다. 담가 놓으면은 짜운 소금물이 빠지고 또 더 담백해지고요. 고기 육질도 더 맛있고 이래가. 그래 한 30분 담가 놨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 내면 맛있어. 좀 맛있어요. 짠 간고등어에 또다시 양념장을 더하자니 미리 간을 덜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쌀뜨물은 소금기를 빼내는데 최적의 재료였죠.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어주면 알맞게 간이 배인 고등어 조림이 완성됩니다. 이거 이제 고등어를 한 마리요 머리째로 공지째로 삶아가 쪄가지고요. 그래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추운탕에 넣으면 맛있어요. 축났던 원기를 보충해 주었다는 서민들의 보양식 간고등어탕. 갖은 양념을 한 뒤 갈아낸 고등어를 넣고 우거지와 파를 듬뿍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어탕 한 그릇이면 한겨울 추위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제대로 오른 고등어를 구울 땐 방식이 있습니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지 않고 등 쪽부터 굽는 겁니다. 그 기름도 이제 안 붓고 그냥 등받이 구우면 기름 자체에서 고등어 자체에서 나와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한 끼 밥상을 책임지는 간고등어. 음식을 하면서 남은 고등어 뼈는 다시 팬에 넣고 고등어에서 나온 기름에 바짝 튀겨냅니다. 가시금 그래가 겁이 났는데 근데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거는 머리하고 공지하고 뼈하고 다 먹어요. 뼈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알뜰함이 만들어낸 반찬입니다. 고등어의 기름진 고소함을 맛보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왜 다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엔 고등어 뼈 튀김이 음식 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요거 속에 고등어 속에 뼈가 있지. 넌 못 먹지. 근데 바짝 구워가지고 요래 먹으면은 머리하고 뼈하고 다 먹을 수 있어. 한 개도 버릴 게 없어. 간식으로 드신 건데 아버지는 머리하고 뼈만 드시고 너희들 이제 뭐 고기 먹어라 이래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뼈보는 이게 더 낫죠. 어두육미라는 말도 사실 그런 의미였겠죠. 자식들에게 좋은 건 다 내어주시던 부모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밥상입니다. 익숙해서 더욱 그리운 맛. 고등어에는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